아, 참. 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들으면 자식 생각에 눈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글쎄, 그 어머니 박영옥 할머니의 인생을 천천히 따라가 보아요. 새벽 5시 최고급 아파트 주방에서 칠순 나이의 영옥 할머니가 분주하게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윤기 흐르는 나물들이 접시 위에 예쁘게 놓여 있었죠. 오늘은 자기 칠순 생일인데 스스로 차리는 밥상이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거울 속 희끗희끗한 머리와 깊은 주름이 낯설어도 아들 이상훈과 며느리 최소미가 이 상에 앉아 웃을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정확히 아침 7시 안방문이 열리고 상훈이 나왔어요. 마흔 초반의 다부진 체격에 명품 정장을 입은 잘 나가는 대기업 부장 모습이었죠. 그런데 주방을 흘끗 보고 미간을 찌푸리더니 어머니 또 미역국 끓이셨네요 하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영옥 할머니가 반갑게 다가가 상훈아, 오늘 내 생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걸로 차려봤는데 하니 상훈은 넥타이를 고치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입맛 없어요 하고 차갑게 대꾸했어요. 영옥 할머니 얼굴에 서운함이 스쳤지만 아들 일정을 이해하려 애썼죠. 그래도 한 숟가락 뜨고 가하니 시간 없다니까요 하고 말했어요. 그때 며느리 소미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오더니 생일상을 훑어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새벽부터 이렇게 요란하게 차리시면 집안에 냄새 배잖아요. 영옥 할머니가 소미야, 오늘 내 생일이란다. 저녁에 같이 외식할까 하니 소미는 물 마시며 아, 생신. 그런데 저녁에 귀한 손님 오시기로 했어요. 그 손님이 아우라호텔 리모델링 공사 실세 최상무였죠. 상훈이 올린 견적서에 도장 찍어줄 사람이라 그분만 편으로 만들면 된다고 흥분했어요. 상훈도 어머니, 오늘 저녁은 방에 조용히 계세요 하며 정신없어 있어요. 영옥 할머니가 아쉬운 마음을 말하려 했지만 아들 부부는 이미 나가버렸어요. 집에 홀로 남은 영옥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케이크에 촛불 꽂고 소원 빌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 6시 소미가 현관문 기다리다 최상무가 오니 한 톤 높여 반겼어요. 상훈도 공손히 안내했죠. 최상무가 화장실 간 사이 영옥 할머니가 앞치마 벗고 거실로 나와 손님 오셨으면 인사라도 하려 하니 상훈이 급히 막으며 어머니 옷에서 락스 냄새 나잖아요. 퇴근하면 유니폼 벗으세요. 최상무님이 어머니가 아우라호텔 청소부인 거 알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하고 거칠게 말했어요. 영옥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칠순 생일에 이런 모욕을 당할 줄 몰랐죠. 떨리는 걸음으로 방에 들어가려 하니 최상무가 나와 눈 마주쳤어요. 상훈과 소미 얼굴이 질리더니 상훈이 저희 가정부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했어요. 그 가정부라는 말이 영옥 할머니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고개 푹 숙인 채 어깨 떨었죠. 최상무가 아우라호텔 유니폼인데요. 하니 소미가 재빨리 파트타임으로 일하셔서요. 아직 안 갈아입으셨나 봐요 하며 과일 권했어요. 상우는 영옥 할머니 팔 거칠게 잡아 방으로 떠밀었어요. 영옥 할머니는 저항 없이 방에 들어갔죠. 거실에서 상훈 부부와 최상무는 와인 마시며 대화했어요. 최상무가 견적서 통과되면 더 좋은 데로 가세요. 제가 돕죠 하니 상훈이 봉투 건네며 작은 성의예요 했어요. 최상무 가고 나서 상훈 소파에 던지며 미치겠네. 하필 왜 나오셔 하니 소미가 당신 어머니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고 쏘아붙였어요. 이 계약물 건너가면 당신 책임질 거야 하며 싸웠죠.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에 영옥 할머니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소미가 청소부 시어머니 창피해 죽겠어. 집에서 어떻게 해봐 하니 상훈이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 했어요. 영옥 할머니 방문 열고 나오니 소미가 팔짱 끼고 기다리고 상훈이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소미가 어머님 때문에 창피해요. 당장 집 나가세요. 하니 상훈이 고개 끄덕였어요. 영옥 할머니 떨리는 손으로 옷 몇 개 가방에 넣었어요. 평생 모아 아들에게 준 집에서 쫓겨날 줄 몰랐죠. 정말 나가길 바래? 하니 상훈이 문 열어 네, 자유롭게 사세요 했어요. 밤 10시 작은 가방 들고 복도로 밀려난 영옥 할머니. 문 쾅 닫히고 웃음소리 새어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중얼거렸죠. 여보, 당신 예감 맞았어요. 아들 진심 확인하려 한 일이 칠순에 쫓겨나는 거였네요. 집안은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상훈이 속 후련하네 해방이다 하며 소파에 누웠죠.
소미가 와인 따르며 락스 냄새 안 맡아도 돼 코 뻥 뚫려 있어요. 잔 부딪히며 회사 사람 초대해도 꿀리지 않아 하며 꿈꿨어요. 상훈이 갑자기 지방 싸구려 모텔 아들이라고 무시당해 죽겠어. 실적으로 올라왔는데 뒤에서 수군거려 하며 분노했어요. 소미가 당신 유능한데 하니 어머니 무능함이 내 출세 막았어. 이제 끝났어. 아우라 호텔 리모델링 500억 공사 비중 50억 부풀려 내가 먹을 거야 했어요. 소미는 동그랗게 뜨며 대박 강남 펜트하우스 사모님 대하며 기뻐했죠.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어. 최상무만 편이면 돼 하며 밤새 미래 꿈꿨어요. 영옥 할머니는 호텔 지하 직원 숙소로 갔어요. 새벽 5시 좁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보니 부은 눈, 푹 꺼진 볼, 생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유니폼 갈아입고 로비로 가니 동료 김순자가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 상했어 하며 걱정했어요. 박경희도 어깨 반쪽 됐네. 털어나 있지만 괜찮아. 일하자 하며 피했어요. 오전 내내 기계처럼 빠르고 꼼꼼히 청소했어요. 점심때 도시락에 김치와 밥뿐이니 동료들이 반찬 덜어주려 하자 됐어. 입맛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해 했어요. 이정숙이 요즘 일 힘들어. 손님 진상, 세제 떨어짐, 엘리베이터 고장 불평하니 모두 앓는 소리 냈어요. 영옥 할머니가 청소도구 충분히 지급대하니 문제점 쏟아냈어요. 소울 다름, 에어컨 고장, 화장실 물 새는 것까지 영옥 할머니 말없이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오후에 호텔 곳곳 살피며 깜빡이는 전등 멈춰보고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봤어요. 눈빛 매서워졌죠. 하루 끝나 숙소에서 수첩 꺼내 문제점 꼼꼼히 적었어요. 다음날 허리 쑤시며 카트 밀고 있으니 로비에서 상훈이 최상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상무 오니 상훈이 서류 내밀며 공사비 50억 부풀렸어요. 성의해요 했어요. 최상무 좋아. 중국산으로 바꾸고 서류상 이탈리아산으로 해. 차익 먹어 하며 웃었지요. 그때 청소 카트 소리에 고개 돌리니 영옥 할머니 허리 숙여 다가왔어요. 상훈 얼굴 질리며 잘못 보셨어요. 그냥 청소부예요 하며 최상무 끌고 갔어요. 영옥 할머니 뒷모습 보며 슬픔 스쳤지만 다시 바닥 닦았어요. 휴게실에서 동료들 사람 진짜 모습은 안 보이는 데서 나와 하니 영옥 할머니 맞아 했어요. 다음날 이정숙이 울며 막내딸 열 40도 경기 일으켜 병원 갔는데 검사비 500만 원이래 하니 모두 할 말 없었어요. 영옥 할머니 손 감싸 걱정 마 방법 있을 거야. 내가 알아볼게 했어요. 밤에 숙소에서 휴대폰 꺼내 송진태 이사 나예요. 이정숙 막내 병원비 500만 원 익명으로 내일까지네. 직원 사정 정기 보고했어요. 송 이사 알겠습니다 했죠. 다음날 정숙이 기적 일어났어. 익명으로 500만 원 냈대 하며 기뻐했어요. 영옥 할머니 좋은 사람 많아 했지만 순자가 언니가 말하니 이렇게 됐네. 요술 같아 하니 동료들 이상하게 봤어요. 영옥 할머니 창밖 보며 회상했어요. 20년 전 지방 모텔 사무실에서 남편 철수가 이번 달 수입 최고야 하며 웃었어요. 서울 아우라 호텔 인수계획서 보여주며 강남 위치 좋고 진심으로 손님 대하면 돼. 상훈이 대학 등록금도 마련됐어 했죠. 영옥 할머니 걱정했지만 철수할 수 있어 안심시켰어요. 며칠 후 철수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손 쓸 시기 지났어 하니 영옥 할머니 무너졌어요. 철수 마지막으로 아우라 호텔 계약 당신이 해. 상훈이 돈 때문에 찾는지 진심인지 확인해. 호텔 존재 알리면 안 돼 부탁했어요. 영옥 할머니 약속하고 남편 떠나보냈죠. 홀로 호텔 인수 마무리하고 규모 키웠어요. 아들에게는 지방 모텔 운영하는 초라한 엄마로 속였어요. 상우는 20살 동안 의심 안 했죠. 결혼 때 호강시켜줄게. 모텔 팔아 강남집 사줘 하며 매달렸어요. 그 돈으로 아파트 사고 3개월 전 영옥 할머니 모텔 팔아 돈 없어 호텔 청소할게 선언하니 상훈 짐작 취급했어요. 송이사 도와 신분 위장에 파견 청소부로 왔죠. 회상 끝나 영옥 할머니 송이사 모든 거 제자리로 돌려놔. 최상무 비리 조사했어요. 다음날 정장 차림으로 회장실 갔어요. 송이사 태블릿 보여주며 각오하세요 하니 술집에서 상훈과 최상무 500억 중 50억 부풀려 먹어. 아버지 정직해서 모텔 주인밖에 안 돼 하는 영상 봤어요. 영옥 할머니 주먹 쥐고 눈물 흘렸지만 내일 오후 2시 회의에 내가 참석해 했어요.
상훈 아침 샴페인 터뜨릴 듯 흥분하며 오늘 대박하며 소미와 펜트하우스 꿈꿨어요. 오후 호텔 오니 명품 차림으로 로비 가로질렀어요. 청소부 지나치며 우린 다른 세상 살아하며 우월감 느꼈죠. 회의실에서 최상무 보고서 형식일 뿐 내가 손 썼어 하며 웃었어요. 오후 2시 송이사 오고 상훈 보고 시작했어요.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품격 올려 총 500억 하니 문 열리고 영옥 할머니 들어와 회장석 앉았어요. 상훈 어머니 왜 하며 질렸어요. 송 이사 박영옥 회장님입니다. 20년 숨기고 경영하셨어요 하니 최상무 무릎 꿇고 죽을 죄 지었어요 했어요. 상훈도 꿇었죠. 솜이 들어와 놀라 무릎 꿇었어요. 솜이 다 내가 부추겼어요. 남편 용서해 하며 울었지만 영옥 할머니 너희 짓 다 알아. 24시간 안에 허위 견적 철회하고 자수해. 마지막 기회야 했어요. 송이사 자수하면 형 줄어들어요. 설명했죠. 회의실 나가 세 사람 절망했어요. 솜이 상훈 뺨 때리며 정신 차려. 약점 잡아. 비자금 탈세 찾아하니 상훈과 최상무 불씨 피웠어요. 오늘 밤부터 움직여 했죠. 하지만 회장실에서 녹음 듣고 영옥 할머니 눈물 흘렸어요. 24시간 후 상훈 솜이 초라한 모습으로 와 자수 못해 살려줘 애원했지만 영옥 할머니 녹음 파일 보여주며 이상훈 씨 아들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날이야 했어요. 수사관 들어와 상훈 체포, 솜이 기절했어요. 1년 후 호텔 새로 태어났어요. 직원 식당 밟고 영옥 할머니 식판 들고 동료들과 밥 먹었어요. 육아휴직 연장, 신형 카트, 안마의자 칭찬에 여러분이 가족이야. 어두울 때 곁이 켜준 진짜 가족 했어요. 송이사 상훈면회 신청하니 거절해 연락받지 마 했어요. 소미는 변두리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니 그들의 삶은 그들 몫했어요. 영옥 할머니 얼굴에 평온함 가득했어요. 아, 우리 할머니들. 이 이야기 들으며 자식 생각 많이 하셨겠어요. 하지만 영옥 할머니처럼 진짜 가족은 곁에서 따뜻함 주는 사람들이에요. 건강 챙기시고 주변 소중히 여기며 사세요. 마음 편안한 날들 되길 빕니다.